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최근 금강 상류에 위치한 용담댐이 집중호우로 방류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 충남 금산군을 비롯한 금강 하류 일대가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충남 금산군 일대 침수 피해 현장을 김길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인삼축제를 개최할 정도로 인삼이 유명한 충남 금산군의 한 인삼밭입니다. 수마가 휩쓸고 지나간 10일 오전 물에 잠긴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인삼밭 안에선 작업도구를 든 일꾼들이 물을 잔뜩 머금은 흙 속에서 인삼을 캐고 있습니다. 밖에선 이미 부패가 진행돼 악취를 풍기는 인삼을 물로 씻은 뒤 그나마 성한 인삼을 골라내는 작업이 한참입니다. 이곳 인삼밭은 지난 9일 오전까지 흙탕물 속에 잠겨 있다 그날 오후에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금강 상류에 위치한 용담댐이 초당 3,000톤에 가까운 물을 방류했고 이로 인해 금강 하류에 있는 금산군 일대가 물에 잠기게 된 겁니다. 인삼밭 주인인 양승규 씨는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용담댐 방류로 양 씨가 5년 이상 애지중지 키워 내년에 출하를 앞둔 인삼 대부분이 침수 피해를 입어서입니다. 피해는 이거 말로 말할 수가 없지요. 여기는 대강 따져도 7, 8천만 원대는 손에 간 거지요. 이 인삼이라는 게 열이 많은 식품이라 물 속에 이렇게 몇 시간 갇히면은 이게 수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담은 한 푼이거나 건지려고 이런 많은 인원 소집해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용담댐 방류 피해를 입은 곳은 인삼밭뿐만이 아닙니다. 금산군 부리면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정진현 씨는 불어난 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우스 내부는 마치 폭탄이 터진 현장처럼 처참한 모습입니다. 쓰러진 냉장고 옆 세탁기는 유리가 깨져 있고 하우스 내부 한가운데엔 어디서 떠내려왔는지 알 수 없는 LPG 가스통이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하우스 비닐에 남겨진 흔적은 침수 당시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찼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장주 정진현 씨는 지난해 보조금과 대출 자금을 통해 수경 딸기 재배 시설들을 갖췄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이번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피해 본 거는 여기 작년에 시설한 거 이거 다 피해 5천만 원 들어갔어. 그 안에만 저 밑에 기계가 다 파묻히고 트랙터 파묻히고 교기 파묻히고 그 양의 기계 그것이 800만 원짜리거든. 그것이 폭 파묻혀가지고. 한편 이번 용담댐 방류로 금산군 부리면과 재원면 주민 90여 가구가 대피했고 농경지 471헥타르 이상이 침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용담댐 방류로 물벼락을 맞은 금산군 일대는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댐 방류 당시 몸만 겨우 피했던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입은 삶의 터전을 보며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8월 한반도 전역을 휩쓴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들이 범람하고 전국 각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장마의 위력이 조금씩 약해지는 듯하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전국 수해 피해를 종합했습니다. 8월 들어 우리나라 전역을 거세게 강타한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수해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10일 오후 4시 30분 기준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종자는 11명, 부상자는 8명입니다. 섬진강, 영산강, 낙동강 등 전국 각지의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 피해는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주택이 침수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7,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절반 정도인 3,400여 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 5,000여 곳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9일 기준 전국 농경지 26,640헥타르가 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가 25,905헥타르로 가장 많고 산사태 등으로 인해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가 652헥타르, 강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낙과 피해를 입은 농경지가 83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전북과 전남 등 전라권의 농업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섬진강과 영산강이 집중호우로 범람해 인근 농경지가 모두 침수됐기 때문입니다.
전라도와 광주광역시의 농경지 피해는 16,723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중 벼 피해가 15,105헥타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채소류 피해 403헥타르, 과수 피해 152헥타르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충청 지역의 농업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충청권은 집중호우로 농경지 5,805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권은 특히 산사태로 인한 농경지 유실 매몰이 가장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8월 집중호우로 충청권에서만 산사태가 400건 이상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32헥타르의 농경지에서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에서는 농경지 3,146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의 채소류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권 채소 시설하우스 침수는 모두 395헥타르로 전국 채소류 피해 중 26%를 차지했습니다. 경북, 경남 등 경상권의 농경지 피해는 966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낙동강 상류에서 제방이 무너져 논밭과 농촌 마을이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농작물 침수, 낙과 농경지 유실 매몰 등과 같은 피해가 총 26,640헥타가 발생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지자체의 피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재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한편 전국적으로 한우 289마리, 돼지 4,618마리, 닭 등 가금류 139만 마리 등 가축 폐사 신고가 접수됐으며 비닐하우스와 인삼시설 등 농업시설 7헥타르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파손, 붕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피해 지역에선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정부와 유관기관 할 것 없이 모두가 복구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특히 농협은 무이자 자금 5천억 원을 긴급 편성하는 등 피해 농가 지원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전북 남원시 금지면입니다. 황토빛 강으로 변해버린 들녘에 하우스 지붕만 간신히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8일 새벽 남원 금곡교 제방이 무너지면서 새벽에 들이닥친 물폭탄에 농촌 주민들은 인근 대피소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빈몸으로 다 나왔죠. 갑자기 아침에 낮에 같으면은 그래도 뭐라도 좀 생겼을 텐데 새벽에 그러다 보니 잔자다들 놀랬죠. 뭐 다들요. 물이 서서히 빠지고 침수 지역이 모습을 드러낸 10일 민, 관, 군 등은 수해 복구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농촌진흥청 직원들은 남원 금지면을 찾아 침수로 못 쓰게 된 가전제품을 옮기고 쓰레기를 치웁니다. 성인 남성 여러 명이 간신히 냉장고를 꺼내고 장롱을 집 바깥으로 옮깁니다. 물에 잠긴 세간들을 한쪽으로 치워 마을에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틉니다. 농진청은 수해복구 지원과 함께 6개 조로 긴급 현장기술 지원반을 꾸려 집중호우에 따른 병해충 방제, 시설하우스 환경관리 등 기술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달 초 저수지가 붕괴돼 인근 마을이 물에 잠긴 경기 이천시 산양면입니다. 우중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복구 작업에 한창입니다. 대피소로 몸을 피한 집주인을 대신해 이천 지역 유소년 축구단 학부모들이 지방 곳곳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삽으로 연신 물을 퍼냅니다. 물이 저기까지 잠겼었죠. 자, 일단 손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냥 와갖고 도와주는 거죠. 아, 해야죠. 저희가 해야죠. 뭐 도와줘야지 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해야죠. 농업 피해가 특히 심각한 만큼 농협도 피해 현장 점검과 수해 복구, 농가 지원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지난주 경기와 충청 지역 수해 현장을 잇따라 방문한 데 이어 10일 전남 곡성군 인면에 아열대작물 하우스와 담양군 담양읍의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간담회가 열린 담양농협에서 이계호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은 복구 작업을 지원하는 농협에 감사를 표하고 지역 농협의 어려운 점을 파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 지역 농협들이 지금 상당한 정도의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농협별로 애로사항들을 좀 광범위하게 청취를 좀 해주셔서 특히 수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주셔서 필요한 조합에 대한 지원을 좀 과감하게 해주실 것을. 농협은 수해를 입은 지역 농축협에 무이자 자금 5천억 원을 긴급 편성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농가 피해가 막대해 당초 계획이던 1,000억 원에서 규모를 5배로 늘린 겁니다. 농협은 또 피해 농가의 긴급 생계 안정을 위해 농가 한 곳당 무이자 대출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상의를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도 그 피해를 보시는 우리 농민조합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에다가 그냥 그 무이자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어떠냐 결정을 봐가지고. 아울러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 키트 5,000개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영양제와 살균제를 최대 50%까지 할인 공급하고 채소 수급 안정 특별 대책 추진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범농협 차원에서 복구 인력을 10,000명 이상 투입해 본격적인 피해 복구 활동에 대대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난데없이 들이닥친 수해의 상처가 이재민들을 깊이 핥히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복구 작업에 적극 나선 온정의 손길이 그 상처를 조금씩 메워주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전국 곳곳이 집중호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수해 복구 지원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전방위적인 피해 지원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에 더해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해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자 정치권이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수해 피해가 늘어난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하는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미 경기와 강원, 충청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섬진강 범람 등으로 인해 호남 지역에도 비 피해가 커지자 신속한 지원 확대를 당부하고 나선 겁니다. 이날 정세균 총리 역시 전남북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방안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의 절반이 국비로 지원되고 주민들이 내는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납부가 감면 혹은 유예됩니다. 수해 복구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 부처별 피해 지원 방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수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70억 원을 마련해 경기와 충남북에 각각 20억 원, 강원에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 보증 비율 상향 등 금융지원 우대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 전파 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할 방침입니다. 전파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무선국 시설자는 1,508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인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2조 원 규모에 이르는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당정협의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서 당정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추경 편성이라든가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서 긴급하게 고위 당정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수해 지원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복구를 앞당기는 현실적인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연이은 장마로 일부 농산물의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가올 추석과 김장철을 앞두고 수급 불안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권수환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 변동성이 큰 고랭지 배추와 무는
호우 피해는 적지만 강우 등 상황에 따라 가격 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축 물량과 농협 출하 조절 시설 비축 물량을 일일 50에서 100톤 탄력적으로 방출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추의 경우 농협 출하 조절 시설의 비축 물량이 2,600톤이고 정부 비축 물량은 3,100톤에 달합니다. 상승할 징후가 보이면은 정부 비축 물량하고 농협 출하 조절 시설 비축 물량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채소 가격 안정제 약정 물량 등을 활용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김장철에 사용되는 배추는 8월 말 이후에 정식하고 올가을 배추 재배 의향 면적이 평년보다 4% 많기 때문에 김장 배추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얼갈이 배추와 상추 등 시설 채소도 최근 시세가 높게 형성됐습니다. 얼갈이 배추 도매 가격은 이달 1일에서 6일까지 킬로그램당 가격이 15,117원을 기록해 평년 대비 51% 높게 형성됐습니다. 정부는 시설 채소와 관련해 생육 기간이 짧고 출하 회복이 빨라 2-3주 내로 수급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고랭지 배추와 무, 시설 채소 등에 대해 방제 지도를 강화하고 영양제를 할인해 공급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한편 추석 수요 대비 사과는 4.5배, 배는 1.4배 생산이 예상돼 추석을 대비한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출하가 시작된 복숭아와 포도 등 핵과일은 장마로 당도가 떨어져 낮은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산 수확이 종료된 마늘과 양파의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는 없고 평년 수준의 안정적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협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8월 13일부터 23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호우 피해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열고 상추와 얼갈이 배추 등 엽채류를 20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또 상추, 깻잎, 오이, 호박 등 장마로 가격이 불안정해진 농산물을 대상으로 20% 할인 쿠폰도 발행합니다. 정부는 농촌진흥청, 농협 등 유관기관과 농산물 수급 안정 비상 TF를 구성해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가금 농가 일제 점검을 추진하는 등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 축산 차량 출입 통제 구간을 지난 겨울철보다 확대해 오는 9월부터 조기 운영할 방침이며 지자체, 생산자 단체 등과 협업해 사전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제도 개선 및 현장 방역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산 파프리카를 베트남에 수출할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에 베트남 수출 검역 요령고시를 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지난 2008년부터 베트남과 검역 협상을 이어왔으며 올해 6월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주요 수출 요건은 베트남 측 수입 허가서 발급, 온실 및 선과장 검역본부 사전 등록, 재배중 병해충 종합관리, 식물검역관의 재배지 검역 및 수출 검역 실시 등입니다. 경기도가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군 급식 공급 체계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김포 등 접경 지역 6개 시군 내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수매에 나섰습니다. 올해 수매 예상 물량은 감자 323톤, 양파 496톤, 마늘 20톤 등 모두 840톤가량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물량입니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 군 급식 공급은 접경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가를 비롯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부대에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인 닭 뉴캐슬병이 지난 2010년 5월 이후 도내에서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아 10년째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방역지역 본부 등과 함께 민관 협동 체계를 구축해 질병 초기 발견과 방역 조치 강화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뉴캐슬병 등 가금 질병 예방을 위해 민관 현장 예찰을 강화하겠다며 가금 질병 의심 증상 발견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2020년 8월 호에는 어떤 주요 기사들이 실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생활정보지 전원생활입니다. 지금 한창 휴가철이죠. 올해 휴가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해외여행길이 막힌 가운데 집에서 휴가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음료 하나로 간편하게 휴양지로 떠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철 과일을 이용한 이국적인 휴양지 음료 만들기. 여기에 피서지 느낌을 물씬 풍기는 휴양지 인테리어 팁까지 홈캉스족을 위한 휴양지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전원생활 8월호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묘한 보랏빛을 띠는 가지, 대표적인 여름 채소인데요. 물컹한 식감 때문에 호불호는 갈리지만 가지의 다양한 효능을 알고 나면 그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력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컬러푸드로 주목받으면서 건강을 지키는 핵심 식재료로 등극했는데요. 가지의 다양한 효능은 물론 무침, 구이, 튀김부터 찌개까지 이름만큼이나 가지가지한 가지 요리를 전원생활 8월호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어린이 동산입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반짝이는 모래사장, 여름바다는 신나는 놀이터죠. 아이들 눈에는 넓고 깊은 바다가 늘 호기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구상의 이 바다는 언제 어디서부터 생겨난 걸까요? 깊은 바다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세상이 있을까요? 무궁무진한 해양 자원이 묻혀있고 기기묘묘한 생물들이 살아 숨쉬는 깊고 깊은 심해로의 여행, 어린이 동산 8월호와 함께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호기심 천국. 이번 호에서는 요즘 연예계 최고 핫 이슈로 떠오른 혼성그룹 싹쓰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가요계를 뒤흔들었던 톱스타 비와 이효리, 여기에 유재석까지 이름만 들어도 화려한 이들이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한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결성된 이들은 최근 문화계 전반에 부는 뉴트로 열풍과도 맞물리면서 데뷔와 동시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가요계를 싹쓸이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싹쓸이의 모든 것, 어린이 동산 8월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을 위한 디지털 농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농업 농촌에 불어닥친 타격이 심각한데요. 침체된 이들에게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줄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농가와 영농조합, 마을 공동체 등의 특성에 맞는 농촌 융복합 산업과 치유 농업, 농업 농촌용 사회적 기업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해 활력을 모색하는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절차와 지원 사업 활용법, 또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내용, 그리고 치유 농업 육성을 위해 각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들까지 디지털 농업 8월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농업 기술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농업 동향을 심도 있게 다루는 집중 조명 코너에서는 국내 8대 채소 중 하나인 김치의 주 재료 무를 소개합니다. 서구식 식습관과 외식이 늘어나면서 가정보다는 김치업체와 단체 급식에서 무 소비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비대면 식품 소비 증가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무를 연중 출하하는 직거래 농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에 따른 생산성 하락이 심화되면서 판로에 맞는 품종과 작황 선택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디지털 농업 8월호가 국내 무시장 동향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보고 주목할 만한 무 품종을 집중 조명해봤습니다. 다음은 축산 전문지 월간 축산입니다. 지구 생태계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동식물들은 모두 물을 필요로 하고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물은 가축에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인데요. 물 관리만 철저히 해도 질병 예방은 물론이고 가축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축산 농가들이 급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가축에게 먹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정기적인 수질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와 돼지, 양계별로 가축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과 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월간 축산 8월호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축협 현장을 찾아 노하우를 들여다보는 코너, 앞서가는 농축협. 이번 호에서는 경남 밀양축협을 찾았습니다. 경남 밀양축협은 우수한 한우 유전자원 보급을 목표로 2018년부터 한우 개량 사업소를 자체 운영하며 엘리트 카우 육성 사업과 송아지 친자 감별 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한우 출하 성적 개선 도움을 주는 고품질 완전 혼합 발효 사료 생산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밀양초 유통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우 개량 사업에 대한 경남 밀양축협의 자부심, 월간 축산 8월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 읽어보기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